우리가 이제 평면 벡터부터 해볼 건데, 평면 벡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거야. 뭐예요? 위치 벡터예요. 위치 벡터가 뭐였어요? 위치 벡터가 뭐였어요? 흑기사. 시점을 고정시켰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것만 나타내면, 종점의 위치만 알면 그 벡터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게 위치 벡터였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타내 보겠다라고 했냐면 이 평면 위에 나타내 보겠다라는 거야. 평면 위에 나타내 봤더니 X축, Y축을 줬는데 시점을 원점으로 옮긴 거지. 그래서 종점을 나타내기를 이 점의 좌표가 2,4라고 놓을 수 있잖냐. 오케이? 그래서 이 벡터를 나타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벡터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 벡터를 나타낼 때는 당연히 두 개의 벡터의 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잖냐.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값들이 있어. 그 기본이 되는 값이 단위 벡터라는 게 있잖냐. 이 X축으로 1만큼 가는 거. X축 방향으로 1만큼 가는 이 벡터를 이 원벡터라고 할 거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가는 이 벡터. 1만큼, 이게 이제 1이야. 이게 이제 1이에요. 당연히 여기도 1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1만큼 간 벡터를 이 2 벡터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이 단위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 벡터, 2,4가 종점이라는 벡터, 이 벡터를 X 벡터라고 나타낼까요? 이 벡터를 X 벡터라고 나타낸다면 X 벡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 원 벡터가 몇 개? 2개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 2 벡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가 더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너희가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벡터를 이렇게 이제 X축과 평행한, Y축과 평행한 벡터로만 다뤄. 근데 이제 혹시 대학교 가서 수학을 좀 다르게 배운다면 이 벡터 말고 다른 벡터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야. X축과 평행한 단위 벡터랑 Y축과 평행한 단위 벡터를 가지고 벡터를 표현할 수 있었더라.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이 2,4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네. 벡터를 좌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벡터의 성분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얘를 2,4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자. 우리가 이 점을 A라는 점이라고 줄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게요. A라는 점이라고 주면 어떤 X 벡터라고 안 하고 A 벡터라고 바꿀게요. A 벡터라고 바꿀게. A 벡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A 벡터다라는 게 OA 벡터. 점 A의 위치 벡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면 A의 이 원벡터 말고 X의 이 원벡터 플러스 Y의 이 2 벡터라고 나타낼 수 있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A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X, Y. 성분으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실수 X, Y 있잖냐? 이 실수 X, Y를 뭐라고 부르냐면 벡터 A의 성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좌표를 통해서 벡터를 나타낼 수 있더라. 오케이?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는 거야. 좌표를 통해서 벡터를 나타낼 수 있더라.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다 성립함을 보일 수 있겠네. 그럼 두 벡터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A 벡터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게요. A1, 이거 색깔 좀 다르게 쓸게. A 벡터라는 것을 A1, A2라고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고, B 벡터라는 것을 B1, B2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두 벡터가 같을 때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 벡터랑 B 벡터가 같습니다. 그 말은 얘가 뭐가 되겠어요? 성분이 같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
그래서 A1이랑 B1이 같은 거고 A2랑 B2가 같은 거. 이 X값은 X값끼리 Y는 Y값끼리 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크기는 뭐예요? 길이잖냐? 크기가 이 벡터의 길이야. 그러면 당연히 OA 벡터에 대한 크기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 있는 OA 벡터에 대한 크기야. A 벡터에 대한 크기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거 우리 벡터에 대해 같은 조건 크기에 대해서 했다면 두 벡터가 존재했을 때 연산도 가능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합, 차, 실수, 배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곱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오늘 중간에 배울 거야. 그러면 일단 봐봅시다. 연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첫 번째는 덧셈 뺄셈인데, 덧셈 뺄셈이에요. 덧셈부터 해봅시다. 덧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좌표평면에 두 벡터를 나타내 봤어요. 두 벡터를 나타내는데 OA 벡터, 이 A라는 점을 A1, A2라고 놓을 거고 이 OB 벡터, B 벡터 얘를 B1, B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A 벡터라고 놓을 거고 B 벡터라고 놓을 거예요.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무엇이 됩니까? 라고 했다면 그러면 봐봐.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이렇게 더해진 게 이렇게 삼각형 용법으로 이렇게 똑같이 더해줄 수 있지 않냐? 그래요? 그러면 지금 X축 방향으로 A1만큼 A2만큼 더 간 거니까 여기에서 A1만큼 A2만큼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값끼리 그냥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덧셈은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냐면 평행한 벡터를 만들고 평행한 벡터를 만들어서 이 점에 대한 벡터인데 이 A 벡터가 옮겨진 만큼 그대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A 벡터 플러스 B 벡터다라는 것은 이렇게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성분끼리 더한 게 되겠습니다. 즉 A1 플러스 B1이 될 거고 A2 플러스 B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겠어요? 뺄셈이 있을 거예요. 뺄셈이 있을 건데 뺄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희들이 이거 알아.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다 라는 거는 OA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거 뭐예요? 뒤에서 앞을 봤습니다. BA 벡터가 되는 거예요. BA 벡터가 되는 거야. 어떤 벡터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나타내 봤더니 이 벡터가 되는 거네요. B에서 A를 바라봤습니다. 이 벡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BA 벡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잘 봐봐. 이놈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그대로 올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가는 방향은 지금 수직을 만들어 봤더니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뺄셈을 따로 적을까? 밑에다 그림을 따로 그릴게요. 차라리. 우리가 이제 뺄셈을 따로 적을게요. 오케이. 너무 좋네.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얘를 직각삼각형으로 똑같이 바라봐 보면 X방향, Y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결국 이 방향은 뭐예요? 이 길이는 A1에서 B1을 뺀 거지. 그지? 그 다음 이 방향은 뭐예요? B2에서 A2를 뺀 건데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A2에서 B2를 뺀 게 되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뺀 게 똑같더라 라는 거야. 여기서 바라보는 뭐와 같더라? 이거와 같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뺄셈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A1-B1 A2-B2 이렇게 뒤에서 앞을 봤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뒤에서 앞을 봤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똑같이 처리해 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뺄셈은 그냥 그대로 처리해 줄 수 있더라라는 거지. A에서 B를 성분끼리 그냥 빼버리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빼기만 하면 돼. 이 순서 그대로 빼주기만 하면 충분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1-B1, A2-B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라는 게 뺄셈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실수배가 있어요. 실수배는 이렇게 되겠네. K의 A 벡터인데 당연히 K의 A 벡터가 K가 0이 아닐 때만 다루겠지. 0일 때는 0벡터가 돼버리겠지. 그지? 0이 아닐 때만 할게요. 0이 아닐 때만 할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K의 A1, K의 A2 이렇게 각각의 성분의 K배가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대로 이제 닮음이 생기니까 이런 건 굳이 그림을 안 그려도 되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 뺄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있어. 뺄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다른 것도 다 비슷하긴 한데 뺄셈에서 잘 봤더니 여기에서의 크기가 있거든. 이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이렇게 쓸까요? BA 벡터의 크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크기를 나타내 봤더니 얘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루트 X값의 차이의 제곱 플러스 Y값의 차이의 제곱이 되더라. 우리 두 점 사이 거리랑 비슷하지? 그지? 실제적으로 이제 종점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니까. 종점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잖냐? 그러니까 두 종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봐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볼 건데, 두 벡터 A 벡터 B 벡터가 같을 때 A 벡터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두 벡터가 똑같다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성분이 같습니다. x 플러스 3이 6이 되는 거고 4는 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3이 될 것이고 3 대입했더니 y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당연히 A 벡터를 구해줄 수 있네요. A 벡터는 6,4예요. 그럼 A 벡터의 크기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6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36, 12, 2루트 1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이거는 넘어갑시다. 그 다음 그 밑에 문제도 비슷하겠네. 다음을 만족시키는 x에 대해서 6x 벡터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6x 벡터다라는 것은 6x 벡터다라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거야? 2a 벡터 플러스 3b 벡터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항을 시켜서. 그러면 얘는 성분으로 똑같이 나타낼 수 있겠지. 그지? 2a 벡터다라는 것은 6,4가 될 것이고 이 3b 벡터다라는 것은 6,-3이 되는 거니까 성분끼리 더하는 거예요. 12,1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놈의 크기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루트 12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루트 14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성분끼리 합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 다음 봐봅시다. 이제 이렇게 나왔나요? 좌표 평면에서 이것을 만족할 때 D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AB 벡터랑 CD 벡터가 같습니다. 라는 거야. 한번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긴 그려보자. 아니고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첫 번째는 A라는 점을 명확히 찍지 말까? 5니까 A라는 점을 2,3 이렇게 놓을 수 있고 B가 좀 이 X값은 더 큰데 밑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적을게요. 오케이? C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2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이렇게 놔뒀어. 그러면 어떤 벡터랑 A, B 벡터랑 어떤 벡터가 같습니다? C, D 벡터가 같습니다. 크기와 방향이 똑같은 거잖냐?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걸 처리를 할 때 첫 번째는 얘를 찾을 수 있어. 왜? 값만큼 똑같을 거 아니야? X축으로 값만큼, Y축으로 값만큼. 이게 똑같겠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D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3만큼 갔으니까 1이고 마이너스 4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D점의 좌표를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크기와 방향이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이제 그림만 이용한 거야. 근데 정석적인 방법은 이거야. 정석적인 방법은 D를 뭐라고 놓겠습니다? X, Y라고 놓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x, y라고 놨을 때 우리가 이제 a, b 벡터를 일단 구해봤더니 뒤에서 앞을 봤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5b 벡터에서 5a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b 벡터 5,-1에서 5a 벡터 2,3을 빼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뭐가 돼요? 3,-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cd 벡터도 똑같이 처리해 줄 수 있겠네요. 5d 벡터 마이너스 5c 벡터라고 나타낼 수 있네요. x, y에서 뭘 뺄 수 있냐면 마이너스 2,2를 빼요. 즉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2예요. 그렇지?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두 벡터가 뭐 하겠습니다? 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 플러스 2가 3이니까 x는 뭐가 되고? 1이 되고 y 마이너스 2가 마사니까 y가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좌표가 나오지? 뒤에 좌표는 1,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뒤에 좌표는 이렇게 좌표를 보통 등으로 쓰진 않으니까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석적인 풀이가 이게 이제 맞는데 그림으로 풀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내적 전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너희들 알아. 두 벡터가 평행하면 뭐예요? 실수배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실수배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미 있으니까 뭐해서 여기에 실수배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겠지. 그러니까 MB 벡터 마이너스 C 벡터에다가 K배의 E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되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네. 이 B 벡터, MB 벡터니까 EM, 마이너스 C니까 플러스 E,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오케이? 이게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K배. 요거는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하니까 2, 4. 6 마이너스 1이니까 5네요. 이게 같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2m 플러스 2는 4k이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은 5k라서, 너희들이 이제 k랑 m을 구해줄 수 있겠어요?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계산할 수 있지? 넘어갑시다. 평행하다라는 것은 두 벡터가 뭐합니다? 라는 거예요. 실수배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나 봐봅시다. P의 좌치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여기에서도 똑같은 거야. 이게 이제 앞부분에서도 똑같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첫 번째는 좌표로 성분으로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성분으로 해결해 볼 건데, 성분으로 해결해 봤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네요. P라는 점을 x, y라고 놓을게요. 그래요? 그러면 너네들이 이 벡터를 구할 수 있는데 PA 벡터다라는 것은 5A 벡터 마이너스 5P 벡터, 즉 3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y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P, B 벡터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5B 벡터 마이너스 5P 벡터, 즉 뭐예요? 1 마이너스 x, 3 마이너스 y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두 벡터를 더해보는 거지, PA 벡터에다가 PB 벡터를 더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4-2x, 4-2y예요. 잘 봤더니 이놈의 이제 크기를 구하는 거지. PA 벡터 플러스 PB 벡터의 크기를 구하겠다라는 것은 크기를 구했더니 루트 4-2x의 제곱 플러스 4-2y의 제곱은 뭐가 돼요? 10이 돼요. 그럼 잘 봤더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식이야. 양변을 제곱해 봤더니 뭐가 돼요? 제곱해 봤더니 2x-2의 제곱이 되고 2y-2의 제곱이 돼서 10의 제곱이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이 25가 되겠습니다. 뭐가 돼요? 중심이 2,2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엇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벡터로도 해석이 가능하네요.
벡터로 해석하다라는 것은 이거 있잖냐. PA 벡터 플러스 PB 벡터라는 것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다. A, B에 뭐를 도입해요? 중점을 M이라고 놓는다면 2배의 PM 벡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가 10이잖냐? PM 벡터의 크기가 10이에요. 즉, PM 벡터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놈의 크기는 5가 되는 거야. 그지? M이라는 점이 지금 뭔데? M이라는 점이 두 개의 중점이지? A, B의 중점이니까 뭐 콤마 뭐예요? 2 콤마 2가 되는 건데 M으로부터 P까지 떨어진 거리가 5가 되겠습니다. M으로부터 P까지 떨어진 거리가 5가 되겠습니다. 어떤 원? 반지름이 5인 원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M으로부터 P까지 떨어진 거리가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M이고 2,2고 반지름 길이가 5인 원이에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지? 이게 뒷부분에서 배운 원이야. 오늘 맨 마지막에 배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라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는데 당연히 뭐가 더 깔끔하냐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벡터를 이용하는 게 좀 더 짧지. 그래요? 웬만하면 벡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고 그게 안 풀렸을 때 무엇으로 바꾸어서 성분으로 바꾸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야. 벡터를 이용하되 무엇으로 바꾸어서 이제 성분으로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 이게 핵심인 거야. 이렇게 좌표로 바꾸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이거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거지. OA 벡터, OB 벡터가 있는데 MOA, MOB 벡터를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도 똑같이 성분으로 나타내 버릴 수 있잖냐. 똑같이 성분으로 나타내 버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2,4 마이너스 1,3이에요. 2,4 A라는 점이 2,4 마이너스 1,3이에요.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3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까지만 좀 풀고 쉬었다 하자. OA 벡터랑 OB 벡터네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봐봐. 두 개 합이 1이래. 그럼 뭐예요? 그렇지. 합이 1이면 AB를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건데 양수 조건이 있네요. 양수 조건이 있네요. 이 양수 조건이 있다면 어떤 부분만 AB 선분만 되겠습니다. 라고 배웠어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P가 나타나는 점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길이. AB의 길이가 되겠지? 루트 X값의 차이의 제곱, Y값의 차이의 제곱이에요.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